하나의 명사를 초청해 삶의 지혜를 들어보는 시간, 지혜다락방. 안녕하세요. 저는 아나운서 김미진입니다. 우리는 살다가 인생에 한 번쯤은 시련에 봉착하곤 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 시련을 만났을 때 주저앉기도 하고요. 어떤 사람들은 이 시련을 기회 삼아 더 성장하기도 하는데요. 여러분들은 어떤 사람이 되고 싶으신가요? 오늘은 지혜다락방에서 이 시련을 지혜롭게 극복하는 방법을 알아보고자 합니다. 가천대학교 송진구 교수님 모시겠습니다. 큰 박수로 맞아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저희 지혜다락방 시청자들께 소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가천대학교에 있는 송진구 교수입니다. 여러분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네, 교수님, 제가 간단하게 설명 좀 더 부연해 보자면요. 그간 KBS 아침마다, MBC 희망특강, 파랑새, EBS 부모 등 정말 많은 프로그램에 출연하셨더라고요. 그 횟수가 600회 이상이고요. 정말 방송에서 다양하게 활약을 하고 계시는데 주로 어떻게, 어디서 이런 강연을 진행하고 계시나요? 그 방송 강의 이외에는 이제 주로 기업과 공공기관 이런 데서 강의를 하는데요. 다양한 장소에서 강의를 하죠. 제가 그냥 재밌게 말씀을 드리면 청와대부터 교도소까지 하여튼 안 가는 데가 없습니다. 주제는 주로 이제 동기부여 쪽이 많고요. 그 전략이나 리더십 이런 쪽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많은 강연을 하고 계시는데 처음 강연을 시작하게 된 계기가 있었을까요? 저는 아마 그 학교에서 제일 먼저 시작을 하지 않았나 싶어요. 그 교수를 생활을 시작을 하면서. 그리고 이제 그거 강연이 보통 교수들은 학교 안에서 강의를 하잖아요. 근데 저는 실은 우여곡절이 좀 있었어요. 곡절이 있어서 제가 교수하기 전에 사업을 하다가 그냥 뻥 망했었거든요. 그래서 저한테 돈이 필요했었어요. 그 빚을 갚아야 됐으니까. 근데 그런 과정에서 교수가 돈을 버는 방법은 강의가 최고였어요. 외부 강의. 그래서 제가 외부 강의를 많이 하게 됐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지금은 그게 저의 또 하나의 직업이 된 것 같아요. 이렇게 강의를 많이 하시게 된 것도 많은 분들이 찾아주시니까 가능한 거잖아요. 그렇다면 이 청중들의 마음을 사로잡는 비법, 비결 그런 것도 있을까요? 글쎄요. 제 강의를 들으시는 분들은 그런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그 핵심을 그냥 짧게 얘기해 준다는 거예요. 핵심을. 그리고 알아듣기 쉽게 얘기를 해준다는 거예요. 그런 게 그렇지 않나 싶어요. 오늘 강연 들으면 그걸 잘 알 수 있겠네요. 아마 그렇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늘 강연 주제가 위기를 극복하는 4가지 조건이라고 들었는데 이 주제를 선정하신 이유는 있을까요? 우리가 돌아보면 인류 역사상 위기가 없었던 적은 없었던 것 같아요. 지금도 뭐 코로나 때문에 마찬가지고. 근데 제가 위기라는 거를 이렇게 분석을 해보면 우리는 왜 밤과 낮이 이렇게 계속되잖아요. 인생도 그런 것 같아요. 위기가 오고 다시 기회가 오고 위기가 오고 기회가 오고. 그래서 그런 위기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우리한테 늘 나쁜 것만 주는 건 아닌 것 같고 그걸 극복을 잘하는 사람은 오히려 새로운 기회가 되기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그런 위기를 극복하는 3가지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할 겁니다. 그러면 송진구 교수님의 첫 번째 강연 지금 바로 청해 듣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그 신호를 읽을 줄 아는 사람은 위기를 피하고 또는 위기를 기회로 바꿀 수도 있고 보내는 시그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인지하지 못하면 온전히 내 거로 내가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겁니다. 내가 그 일이 좋아하는 거냐 그리고 잘하는 거냐 좋아하지도 잘하지도 않는 일이냐. 그래서 답이 뭐냐면 좋아하는 일을 잘하면 돼요. 그러면 윤택하고 행복해. 그래서 오늘 제가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는데 준비하지 않은 미래는 반드시 여러분한테 재앙으로 다가올 거예요. 그래서 미래는 준비하셔야 돼. 위기는 오기 전에 뭘 보내니까? 신호를 보내니까.
네, 안녕하세요. 좀 전에 우리 김미진 아나운서님이 소개해 주신 송진구 교수입니다. 오늘 주제는 제가 1부와 2부로 이제 나뉘어서 말씀을 드릴 건데요. 시련을 극복하는 지혜라는 주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코로나 때문에 생각을 해보니까 코로나 이전의 삶과 코로나 이후의 삶이 저한테도 굉장히 많은 변화가 있었던 것 같아요. 제가 코로나 이전에는 이런 삶들을 살았어요. 한 자리에 한 10,000명, 어떤 경우 15,000명 이런 강의들이 많이 있었죠. 근데 강사들은 청중이 많으면 에너지가 더 생기거든요. 근데 제가 강의하고 처음이에요. 2020년도 이제 코로나가 한국에 터지고 나서 제가 이런 상황이 있었어요. 전 처음 역시 경험했는데. 근데 막 큰 야외 무대에서 그 당시 CEO들이 한 30명 이상을 못 모이게 했던 적이 있었어요. 근데 이런 시간이 지나서 지금은 그나마 이제 많이 모일 수 있게 돼서 다행이라고 생각을 하고, 지금도 현재는 이 마스크 빼고는 다 허용이 돼 있잖아요. 우리도 약간 아쉬운 게 방송을 하다 보면 마스크를 벗고 서로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게 약간 아쉽긴 한데, 네. 그래서 오늘 첫 번째 준비한 주제는 시련을 극복하는 지혜에서 현실을 인식하는 겁니다. 현실을 인식하고 나중에는 시련을 극복하는 3가지 방법을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는 지금 아까 아나운서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위기는 언제 늘 주변에 있다, 뭐 터진다 이런 얘기들 우리 잠깐 했는데, 사람들은 위기에 대해서 다른 시각을 가져요. 그러니까 위기는 어느 날 갑자기 터진다는 생각을 합니다. 근데 실제는 그렇지 않거든요. 위기는 우리 주변에 늘 있어요. 전 그래서 뭐라고 그러냐면 위기는 밥처럼 존재한다라고 정의를 합니다. 우리 밥 매일 드시잖아요. 그죠? 근데 위기에 재미난 특징이 있는데 얘들은 땅 하고 터지기 전에 뭔가를 먼저 보내요. 뭘 먼저 보내는지 아시겠어요? 신호를 먼저 보냅니다. 어떤 시그널. 그러니까 시그널을 보내는데 그 신호를 읽을 줄 아는 사람은 위기를 피하고 또는 위기를 기회로 바꿀 수도 있고, 보내는 시그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인지하지 못하면 온전히 내 거로 내가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 예를 하나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이 건물이 어딘지 아실 거예요. 지금은 없어진 건물입니다. 그 국제무역센터인데, 세계무역센터였죠. 9.11 테러 기억하시죠? 2001년도 9월 11일 날이었어요. 뭐 어마무시한 일이 저도 뉴스에서 이걸 보고 깜짝 놀랐었는데, 근데 이 9.11 테러 때문에 이게 무너지고 전 세계가 놀랐지만 미국은 완전히 경악을 했었어요. 백주 대낮에 특히 미국에서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질 수가 있냐. 그래서 미국이 이제 사고 후에 이 사건을 조사를 합니다. 그러다가 아주 의미심장한 사실을 발견하는데요. 2001년도에 터졌는데 그 터지기 2년 전에 FBI가 첩보를 받았어요. 그 첩보의 내용이 뭐냐면 알카에다 조직이 민간 항공기를 납치해서 그걸로 국제무역센터를 들이받고 펜타곤을 공격한다는 첩보를 받은 거예요. 그게 너무 이제 큰 첩보잖아요. 그래서 이 FBI가 이걸 국가정보위원회한테 보고를 한 거예요. 이런 일이 벌어진다고 합니다. 근데 그 당시 국가정보위원회에서 그 보고를 받고 뭐라고 그랬냐면, 야, 이런 일은 현실적으로는 불가능해. 생각해봐라. 어떻게 민간 항공기가 이런 데를 때리냐. 영화에선 가능하겠지. 그러니까 아무도 관심을 안 가졌다는 거예요. 근데 그 당시 국가정보위원회에서 이 보고를 받을 당시에, 야, 이게 모든 신호는 보내니까 위기가 보내는 시그널일 수가 있어. 이거를 준비를 했더라면 이 위기는 막을 수 있었다는 거예요. 한 명이라도 그 어떤 핵심적인 사람이 이 위기를 인지를 했더라면. 그렇게 못했기 때문에 이때 사망한 사람이 약 3,000명이었어요. 부상자가 6,000명인데요. 여기에 나타나지 않은 인원은 실종자입니다. 어떻게 실종된지도 모르는 사람들이 아직 남아있죠. 근데 그 당시에 여기 무역센터에 본사를 두고 있던 회사 중에 모건 스탠이라는 회사가 있었어요. 글로벌 금융회사거든요. 지금도 엄청 크죠. 근데 그 회사에 근무하고 있는 경비 아저씨가 있었어요. 릭 레스콜라라고 하는 분인데, 근데 이분이 경비하다 보니까 몇 가지 시그널을 읽은 거예요. 근데 이분은 전직이 그 군인 출신이에요. 근데 시그널이 뭐였냐면,
아마 여러분 기억하실 겁니다. 미국의 옛날에 페남항공이라는 항공사가 있었어요. 지금은 이제 없어졌는데 그 페남항공의 비행기가 미국 상공에서 폭발한 거예요. 근데 그걸 보고 이 경비 아저씨가 해운항만관리청에 요청을 한 거예요. 우린 빌딩이 너무 높다. 만약 비행기가 이 근처에서 폭발하면 위험하니까 우리 빌딩을 특별하게 좀 보호 관찰을 좀 해달라. 그랬더니 그쪽 공무원들이 그건 걱정하지 마. 그건 우리가 할 일이니까 너는 네가 알아서 일해. 이렇게 한 거예요. 관여하지 마라. 그리고 나서 이 무역센터의 지하에서요. 그 무슬림 폭발 세력이 그 트럭에 폭발물을 싣고 터트린 적이 있었어요. 이게 무너지기 전에. 근데 그걸 보고 이 사람이 자기네 회장한테 보고를 한 거예요. 회장님, 여기는 안전하지 않아요. 본사를 안전한 데로 옮기죠. 근데 회장이 이 경비 아저씨 얘기를 들었을까요? 안 들었어요. 자네는 경비나 열심히 하게 이렇게 된 거야. 근데 물론 이 경비 아저씨는 어떤 확신은 없었어요. 이제 초기입니다. 예감, 시그널이야. 더 이상 어떻게 할 수가 없었는데 이 경비 아저씨한테 주어진 권한이 비상시를 대비한 대피훈련이에요. 근데 보통은 그 대피훈련 매뉴얼이 있는데 그냥 매뉴얼만 갖고 있거든요. 근데 이분은 그때가 되면 열외 일명 없이 대피훈련을 시킨 거예요. 근데 여기 요 본사가 70층에 있었대요. 근데 70층부터 계단 뛰기를 시킨 거야. 그러니까 직원들이 얼마나 짜증나겠어요. 실제 상황이 아닌데 매번 한 번 더 빠짐이 없이. 그리고 여기 증권회사거든요. 그러니까 그 훈련하느라고 매매 시간을 놓치면 손실이 발생할 수도 있잖아요. 근데 이 사람은 예외 없었어. 무조건 훈련. 그러다가 이날이 터진 거예요. 그래서 빌딩을 받았잖아요. 비행기가 처음에. 근데 그때 여기도 아마 다 돼 있을 겁니다. 방송국에도. 큰 빌딩들은 중앙방송 안내 시스템이 돼 있어요. 근데 뭐라고 나왔냐면 어처구니 없이도 이런 얘기가 나왔어요. 여러분 당황하지 말고 대기하세요. 근데 사람들이 우왕좌왕할 거 아니에요. 근데 이 모건 스탠리의 릭 레스콜라 그 경비 아저씨는 감이 또 다르잖아요. 여러분 이거는 연습이 아니고 실제 상황입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연습했던 대로만 하면 돼요. 우린 지금부터 뜁니다. 확 뛰기 시작한 거야. 근데 그 직원 중에는 여자 직원들은 막 울고 이러대요. 그 연습이 아니니까. 근데 이분이 훈련시킬 때 노래를 시켰더라고. 그래서 그 직원이 노래를 하면서 70층부터 뛰어내려온 거예요. 근데 그날 그 모건 스탠리 본사 직원이 2,700명이 있었답니다. 근데 사망한 사람이 13명밖에 없어요. 사망한 사람이. 근데 똑같은 건물에 피츠제럴드라는 회사가 있었어요. 이 회사의 직원이 1,000명이었어요. 근데 사망한 사람이 320명이야. 이 차이가 뭔지는 아시겠죠? 위기가 주는 시그널에 대해서 그 읽느냐 못 읽느냐의 차이예요. 그래서 이건 우리 일상에도 늘 있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강의를 들으실 때 이거 꼭 기억하시는 게 좋아요. 이게 하인리의 법칙이라는 건데 1대 29대 300의 법칙이에요. 그러니까 큰 대형 사건이 벌어지기 전에는 29번의 경미한 사건 사고가 생기고요. 그 전에는 300번 정도의 징후가 보인다는 법칙입니다. 우리나라 어떤 데이터를 보니까 교통 관련 데이터를 보니까 사고를 해서 한 명이 사망을 해요. 교통사고로. 근데 사망하기 전에 그 자리에서 약 30번에서 40번 정도의 접촉, 추돌, 충돌 사고가 생겼대요. 그 전에 300번 이상의 신호위반이 생기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일들은 그냥 일어나는 거는 없다는 거예요. 모든 일들은 시그널을 보낸다. 그래서 시그널을 읽지 않으면 위험할 수 있다. 이거는 얼마 전에 제가 어떤 인터넷 잡지에서 본 얘기인데 특수청소부가 뭐냐면 여러분 고독사라고 아세요? 네. 과거의 고독사는 50대 이상이 많았어요. 근데 지금은 청년들이 이렇게 고독사가 늘어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자료를 보니까 사망한 지 2달 만에 발견된 거예요. 이 청년이. 근데 사망한 데서 100m 옆에 가족이 있는 거야. 2달 동안 몰랐던 거예요. 뭐 이런 이유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워낙 요즘에는 개인적인 성향이 강하다 보니까 이럴 수도 있지만 얼마나 비극이에요.
그래서 요즘 청년들이 무슨 얘기를 하냐면 우리나라를 해일 조선이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한국은 지옥과 같다. 그래서 여러분 요즘 한국 영화 중에 지옥이란 영화 보셨나요 혹시? 그런 영화가 있거든요. N사에서 하는 그런 영화가 있어요. 근데 이게 굉장히 전 세계적으로 한번 1등 했던 적도 있었던 영화인데, 근데 거기에 보면 이와 유사한 게 나오는데 이 작품이 로댕의 저기 보면 생각하는 사람 보이세요? 가운데. 그 위에가 이렇게 대고 있죠. 이렇게 세 명이. 저게 그 영화에 나오는 세 명의 사자와 악령과 같지 않나 뭐 이런 생각을 합니다. 제가. 근데 이 로댕이 작품을 만들 때 이게 지옥이라는 작품이거든요. 근데 지옥 안 가봤잖아요. 근데 지옥을 만들어서 작품을 만들어야 돼. 그래서 안 가봤으니까 벤치마킹한 책이 있는데 그 단테가 쓴 신곡이라는 책을 벤치마킹을 했답니다. 근데 그 신곡에는 3가지 영역이 있어요. 지옥, 연옥, 천국. 그래서 그 지옥에 나오는 내용들을 이 작품에 묘사한 내용이 이 작품이에요. 굉장히 큰 작품인데, 근데 이 작품의 단테의 신곡에 보면 지옥을 이렇게 표현을 해요. 그러니까 들어가면 101호, 102호 이렇게 표지가 있잖아요. 여기에는 지옥에 들어가는 문에 이렇게 쓰여져 있다고 단테가 쓴 거예요. 여기 들어오는 너희는 모든 희망을 버릴지어다. 그러니까 제가 볼 때 지옥이 과연 어디냐? 그건 뭐냐면 희망이 없는 곳이 저는 지옥이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현재 우리 젊은 친구들이 이 땅을 해일 조선이라고 하는 이유가 뭐냐면 이 땅에서 희망을 찾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옥과 같은 거죠. 그래서 아주 유명한 사람이 또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한번 읽어보실까요? 희망을 꿈꿀 수 없다면 당신이 있는 곳이 지옥이고, 희망을 꿈꿀 수 있다면 당신이 있는 곳이 천국이다. 제가 한 얘기입니다. 하여튼 희망이 결국 우리의 전부인 것 같아요. 자, 우리가 좀 오래 사는 거는 축복받는 일이죠. 근데 오래 사는 데는 4가지 리스크가 있답니다. 그게 뭐냐면 무전장수하는 거고, 그 다음에 유병장수하는 거예요. 그리고 무업장수하는 거죠. 그리고 독고장수하는 겁니다. 근데 요 중에 가장 치명적인 게 뭐냐면 혼자 일 없이 아프면서 돈 없이 오래 사는 거라는 거예요. 근데 이런 분들이 49% 정도 된대요. 우리 어르신들 중에. 그러니까 보면 아까 청년들이 말하는 헬 지옥, 어르신들이 처한 한국의 현실, 이런 게 매우 심각한 거예요. 근데 이런 것들은 실은 전부터 시그널들이 있었다는 거죠. 저도 방송에서 수없이 이런 얘기를 했었어요. 미래는 준비해야 됩니다. 안 그러면 당할 수밖에 없어요. 수없이 했었어요. 자, 여러분, 대학을 졸업한 친구들한테 앙케이트를 한 거예요. 학창 시절을 후회를 합니까? 한다가 83%가 후회를 하는 거야. 제일 많은 후회가 뭘까요? 졸업하는 친구들이 한 후회 중에. 좀 더 열심히 했으면. 좀 열심히 공부했으면 땡. 더 놀았으면. 에? 더 놀아야. 더 놀았으면 땡. 그러니까 공부 열심히 한 분들이 이런 얘기 하세요. 또. 그때 후회한 거, 대학 때 못한 거. 그게 뭐냐면 여러분 생각이 그래야 할 정도 얘기인데 유치원한테 물은 게 아니고 대학 졸업한 아이들한테 물은 거예요. 제일 많은 후회가 미래 설계를 못한 거예요. 저기 보면 물론 공부 열심히 못한 거 이런 건 들어가 있지만, 놀지 못한 거 들어가 있지만 제일 많은 후회가 진로 설계를 못한 거예요. 자, 어른들한테 여쭤봤어요. 50대입니다. 50대는 직장에서 나온 사람들이에요. 거의 나오고 있는 사람들이고 50대 할 걸 하는 후회가 12가지가 있다는데 그중에 1등이 뭔지 아세요? 준비 못한 거. 뭘 준비 못한 거? 박수 한번 주세요. 오, 맞습니다. 연령이 거의 거기쯤 계신가요? 정년 후에 인생 설계를 못했다는 거예요. 제가 학생들한테도 직장인들한테도 방송에도 수없이 이런 얘기를 역시 했었어요. 미래를 준비해야 됩니다. 아니면 당신한테는 재앙이 될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왜 안 한 줄 아세요? 그건 내 일이 아니야. 난 직장이 있거든. 나중에 문제 없어. 이런 착각을 하는 거예요. 매우 무서운 얘기입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는데 준비하지 않은 미래는 반드시 여러분한테 재앙으로 다가올 거예요. 그래서 미래는 준비하셔야 돼. 위기는 오기 전에 뭘 보내니까? 신호를 보내니까. 준비를 하셔야 돼요. 자, 이게 뭘까요? 49.3세 2021년도 기준입니다. 정답이에요. 그러니까 직장에서 A 직장, B 직장 옮기기는 하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직장에서 딱 아웃되는 나이가 49세래요. 옛날엔 이게요. 우리 어르신 옛날 현역일 때는 55세, 60세 이렇게까지 하셨죠. 그랬어요. 지금은 49세 만에 아웃됩니다. 이게 뭘까요? 12년? 이거는 우리 학생들이 입사하길 제일 원하는 S전자에 입사를 하면 S전자에 입사한 사람의 평균 재직 연수예요. 딱 들어가면 12년 만에 나옵니다. 거기 들어가면 평생 다닐 것 같거든. 그렇지 못해요. 0.8%가 뭐냐면 신입사원이 입사를 하잖아요. 그러면 대부분의 신입사원 중에 최대 직장인의 꿈은 CEO가 되는 거예요. CEO를 포함한 상무, 전무 이런 사람들을 중역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신입사원이 1000명이 들어가면 중역이 될 확률이 0.8%예요. 나머지는 다 잘리고 집에 가는 거예요. 이게 지금 리얼한 현실 그대로의 한국의 현실이에요. 자, 근데 직장인들은 직장에 대한 판단이 약간 달라요. 그러니까 끝까지 안 해봐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우리 어르신 같은 경우는 해보셨기 때문에 지나오셨기 때문에 아실 텐데 현재 있는 분들은 잘 판단을 못합니다. 자, 직장인들 이렇게 판단해요. 직장을. 자, 직장은 월급이 항상 나온다고 생각을 해. 정해진 날. 아나운서님 맞죠? 네. 근데 우리 선생님 항상 월급이 나오나요? 근데 사람들은 그 생각을 못해. 그래서 그 직장이 내 개인은 물론이거니와 내 가족 전체를 담보할 수 있다고 오해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열심으로 하는 거예요. 여기서 직장인이 끝이야. 근데 제가 판단하는 건 약간 달라요. 물론 이게 오너 입장에서 보면 제 입장을 제가 하는 주장을 뭐 다르게 들을 수는 있겠지만 제가 하는 주장은 이렇습니다. 자, 직장이라는 거는 내일 이후부터 49세 이전에는 나가야 되는 곳이에요. 자, 오늘은 출근했어요. 오늘은 못 잘라. 왜? 출근했으니까. 근데 내가 모를 뿐이지 인사팀에서는 구조조정 명단이 이미 나와 있어요. 그걸 발표를 내일 할지 다음 주에 할지 다음 달에 할지를 모를 뿐이지 이게 발표가 되면 나가야 돼. 그게 직장이에요. 이게 틀린 얘기예요? 맞아요. 그래서 직장은 그날부터 해고된 날부터 노동소득이 안 나오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뭘 준비해야 되냐? 자, 정확하게 잘리는 나이가 몇 살이에요? 49세. 사람들은 착각을 해. 나는 언제까지 직장에 다닐 거고 우리 직장은 나를 언제까지 보호해 줄 거야. 여기서 해야 될 일이 있어요. 자, 평균적으로 공식적으로 49세에 나온다고 그러면 우리는 100세를 살아요. 그럼 나머지를 준비해야 될 거 아니에요. 무슨 일을 하든지 간에. 근데 사람들은 요 뒷단이 준비가 없어요. 수없이 제가 얘기를 하는데도. 그럼 이때 뭐를 하냐? 이 잘리고 나서 49세 다음에 뭘 할지를 49세 이전에 준비가 끝나야 돼. 평균적으로 49세면 반 내보내니까. 그러면 내가 살아야 되거든. 근데 정상적인 직장인이 여러분 어느 날 갑자기 정리해고가 됐어요. 그럼 그 지분요 이렇게 됩니다. 대책 없이 정리해고가 딱 되면 1년 만에 그 집은 극빈층으로 추락을 해요. 이미 저축은 다 깨 있고요. 보험도 깨기 시작을 합니다. 그게 1년 넘어가죠. 애들을 학원에 못 보내요. 이게 현실인데 사람들은 현실을 직시하지 않아. 그냥 거기에 안주하고 있는 거지. 그래서 내 다음이 뭔지를 읽으셔야 돼. 제가 오늘 말씀드리는 것도 그런 분들한테 드리는 시그널일 수 있어요. 신호야. 위기는 터지기 전에 뭘 보낸다고 그랬어요? 신호를 보낸다고 그랬거든. 신호일 수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4단계로 인생을 설계하라고 주문합니다. 이게 나이입니다. 30, 20, 20, 30. 앞단의 30이 뭐냐면 준비기예요. 태어나서부터 공부하죠. 애들 공부시켜서 취직하는 데까지가 30살이야. 근데 이때 조심해야 될 게 자, 여러분 자녀분들도 취직해서 회사에 다니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직장은요, 세 가지로 구분할 수가 있어요. 제가 개인적인 생각은. 내가 그 일이 좋아하는 거냐, 그리고 잘하는 거냐, 좋아하지도 잘하지도 않는 일이냐. 그러면 요 셋 중에 어떤 쪽에 사람들이 가장 많이 몰려 있을 것 같아요? 세 번째 제일 많이 몰려 있어요. 잘하지도 좋아하지도 못하는 일을 하고 살아. 그거 안 하면 되잖아요. 그거 왜 합니까? 먹고 살아라고 해요. 안 하면 굶으니까 하는 거야. 제일 불행해. 제가 볼 때 이 사람들이 80%예요. 근데 요 둘 중에 행복한 사람이 있어요. 좋아하는 일과 잘하는 일 중에 행복한 사람 뭘까요? 좋아하는 일을. 근데 좋아하는 일하면 행복하지. 근데 좋아하는 일에 함정이 있어요. 자기는 행복한데 수입이 안 되면 가족은 굶는 거예요. 그래서 답이 뭐냐면 좋아하는 일을 잘하면 돼요. 그러면 윤택하고 행복해. 아나운서님 삶이 그렇지 않아요? 본인이? 옛날부터 그 꿈을 꿨을 거 아니에요. 네. 아나운서 그냥 되는 게 아니고 오랫동안 공부하고 성적도 좋아야 되고. 근데 지금은 내가 좋아하는 일을 잘하니까 행복하고 윤택한 삶을 사는 거예요. 자, 그러려면 좋아하는 거는 오늘이라도 내가 할 수 있어요. 내가 할 수 있는 거니까. 근데 잘하려면 조건이 뭔지 아세요? 그렇죠. 잘하려면 오래 하셔야 돼. 그러니까 오래 해서 숙련돼야 그걸 잘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준비기는 뭘 해야 되냐면 여러분 자녀분들한테 꼭 전해 주셔야 돼요. 이 기간 동안에 네가 인생을 앞으로 살아갈 건데 네가 뭐를 제일 좋아하는지를 찾고 그 일을 지금부터 열심히 해서 잘할 수 있다면 너는 행복하고 윤택한 삶을 살 수가 있을 거야. 맞죠? 맞죠. 사람들이 이걸 준비하니까 세 번째 하는 거야. 좋아하지도 잘하지도 않는 일을 하고 살아. 그래서 앞에 30은 준비하는 거예요. 내 인생을 어떻게 살지. 그 다음에 20년은 뭐냐면 직장기입니다. 자, 여러분 직장과 직업은 달라요. 직장이 뭐냐면 출근하는 장소예요. 건물 이런 거야. 명함을 직장이라고 그래. 근데 직업은요. 이런 물리적인 장소가 아니에요. 직업은 직장에서 해고가 되고 나서도 내 생계 유지에 어려움이 없는 거를 직업이라고 그래요. 내가 세상에 태어난 이후에요. 사람은 한번 죽잖아요. 여기서 무슨 일을 하고 가야 되거든. 우리가 태어났으니까. 그걸 직업이야. 근데 사람들은 직장과 직업을 혼돈을 해. 하나로 보는데 실은 하나가 아니야. 그래서 요 20년 동안 뭘 해야 되냐면 아까 그랬잖아요. 앞에 제가 49세 해고가 되잖아요. 그러면 사람들은 여기 딱 보시면 요 직장기가 딱 끝나는데 사람들은 이걸 몰라요. 아무리 얘기를 해도 자기라고 생각 안 해. 그럼 끝나면 그 다음 50년을 살아가야 돼요. 준비가 돼 있냐? 안 돼 있어. 그러니까 여기서 딱 잘리면 그래서 순식간에 그 가정이 극빈층으로 추락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방하려면 뭐냐면 이 직장기에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내가 앞으로 살아가야 되는데 직장에서 해고가 되더라도 그 다음 살아가는 삶을 미리 준비를 해야. 그게 나머지 20년이에요. 그게 직업기입니다. 직장과 직업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다른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인생의 진짜 황금기는 어르신들이 그 말씀 하시는 거예요. 50부터 70까지가 인생의 황금기래요. 맞으신가요? 그러시대요. 근데 지금 젊은 친구들, 이런 친구들은 뭔 그때가 황금기야? 아니야 라고 보는데 황금기 전에 직장에서는 해고가 돼요. 그래서 요 직업기는 내가 정말 좋아하는 일을 잘할 수 있는 기간이에요. 그러려면 아까 잘하려면 시간이 필요하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오래 해야 된다고 그랬죠. 오래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 지금부터라도 준비를 하셔야 돼요. 이건 제가 여러분한테 보내드리는 시그널이에요. 준비하지 않으면 여러분 반드시 당합니다. 아무 대책이 없이 당해요. 그 당하면 얼마나 그게 쓰라리고 가슴 아픈지는 여러분 아직 경험을 못 하셨겠지만 미리 준비를 하십시오. 이게 시그널입니다. 그 다음은 자유기예요. 준비된 사람은 70부터 이후의 삶이 행복해. 애들도 다 컸고 내가 할 의미가 없어. 여행도 다니고 하고 싶은 거 다 하는 거야. 근데 이렇게 준비가 안 돼 있으면 또 그 고단한 삶이 유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네 가지로 구분한 이유는 핵심은 뭐냐면 직장기에 있는 분들한테 이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반드시 49세 이전에는 해고가 되니 그 이후를 지금부터 준비를 해라. 하다못해 여러분 그 재미난 얘기가 있습니다. 한국인의 그 미래는 의외로 단순하다는 논리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기승전결
그 사람이 뭐 공대를 나왔던 뭐 상경계를 나왔던 기승전결 치킨집을 한대. 나중에는. 그러니까 다 망하는 거예요. 경험이 없으니까. 근데 만약 치킨집을 하더라도 미리 준비를 했어요. 이때부터 난 진짜 치킨집을 하고 싶어. 그러면 하루에 일정한 시간, 제가 계산을 해보니까 평일, 토요일, 일요일 빼고요. 하루에 한 90분 정도만 준비를 하면 그걸 한 20년 정도만 했다. 그럼 그 사람이 나중에 은퇴해서 직장에서 잘리고 나서 뭐를 하더라도 자기가 한 거는 이 사람은 성공할 수밖에 없어요. 그게 없이 하니까 실패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좀 꼭 드리고 싶어요. 반드시 준비를 해라. 아니면 인생은 확실하게 실패한다. 그건 제가 보장할 수 있어요. 준비하지 않는 인생은 100% 실패합니다. 자, 이게 라이프 사이클인데 사람들은 은퇴를 한 번 한다고 생각하는데 실제 은퇴는 2번에 걸쳐서 일어납니다. 직장이 있는 상태에서 은퇴가 일어나거든요. 첫 번째는 저기 보이는 금전적 은퇴입니다. 그러니까 버는 돈보다 쓰는 돈이 많아져요. 애들이 이제 학교를 대학을 가는 겁니다. 저게 금전적 은퇴가 시작이 되고 진짜 은퇴는 직업적인 은퇴예요. 나중에 직장에서 나올 때. 근데 사람들은 금전적 은퇴로 인식하진 않아. 이미 시작이 됐는데. 그래서 우리가 돈을 벌 수 있는, 저축할 수 있는 나이는 실제는 정해져 있어요. 자, 요 기간이 저축 기간이에요. 50대 중반, 50대 초반에 아이들이 어디 갑니까? 대학에 가요. 이때는 집중 지출 기간입니다. 저축 못 해요. 쓸 돈이 더 많아. 애들 결혼해야 되지도. 그리고 이때는 노후 기간이에요. 그래서 요거는 제가 볼 때는 우리나라 사람들이 제일 잘합니다. 그래서 이거를 미리 준비를 해라. 노후는 노후에 준비하는 게 아니에요. 사람들은 착각을 해. 노후는 노후에 준비한다. 아니야. 빠를수록 노후가 행복하고 아름다울 거예요. 55세가 됐어요. 어떤 분이. 인생을 살아가야 돼. 자, 55세 이후에 얼마 정도의 돈이 필요할 것 같으세요? 제가 이런 얘기하면 한 2, 3억 되지 않을까요? 뭐 이런 얘기 하는데 55세부터 여러분 80세까지 사는데 8억 듭니다. 100세까지 사는데 14억 5천만 원이 든대. 근데 이런 현실을 사람들은 인지하지 못하니까 그런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직장인은 여러분 누구나 한 번은 반드시 퇴직합니다. 절대로 여기서 벗어날 수가 없어요. 절대로. 그래서 그렇게 준비를 하지 않으면 분명히 실패할 수밖에 없다. 여기 보시면 이 55세가 이제 은퇴가 되면 나중에 이런 돈이 필요하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2억 9,600만 원 중에 이분들이 이제 갖고 있는 자산이 2억 9,600이에요. 55세가 갖고 있는 자산이. 근데 이게 소진되는 나이가 죄송하지만 64세가 되면 제로가 된다는 거예요. 64세. 그러면 이분들은 64세 이후를 어떻게 살아가야 돼요? 이게 어떤 특정한 사람이 아니라 평균이 이렇다는 거예요. 더구나 더 안타까운 건 2억 9,600 중에 85%가 여기에 묶여 있대요. 이게 뭔지 아시겠죠? 집에 묶여 있대요. 그러니까 집은 죽기 전에 팔 수도 없어요. 이게 현실입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죠. 30, 20, 20, 30. 앞단의 30은 뭐라고 그랬어요? 자, 여러분 오늘 강의 끝나고 시험 보는 거 아시죠? 시험 봅니다. 앞단의 30은 무슨 기라고 그랬어요? 준비기. 그때 뭘 준비하라고 그랬어요? 어떤 기준으로? 우리 자녀들한테 어떤 기준으로 네 직업을 찾아라. 3가지 말씀드렸죠. 그렇지. 그렇죠. 네가 좋아하는 거냐, 잘하는 거냐, 둘 다 아닌 거냐 중에 뭐를 선택하는 게 최고다? 좋아하는 거. 좋아하는 걸 미리 선정을 하면 나중에 열심히 하면 그렇죠. 잘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김진애 아나운서님처럼 이렇게 좋아하는 걸 잘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이걸 못하죠. 뒤로 미뤄가. 그러면 나중에 밀리다 보면 3번째를 할 수밖에 없어요. 3번째가 뭐예요? 좋아하지도 잘하지도 않는 일을 하고 사는 거예요. 얼마나 인생이 비참하겠어요. 그리고 그게 딱 지나면 그 다음 20년은 뭐라 그랬죠? 직장기. 훌륭합니다. 학교 때 공부 잘하셨죠? 직장기. 직장은 몇 세에 잘린다고 그랬어요? 40. 그럼 여기서 뭘 준비해야 된다고 그랬어요? 노후.
노후에 정확하게 무슨 기? 직업기를 준비를 해라. 직장은 현재 내가 나가서 월급을 주지만 반드시 49세 이전에는 내보내니 여기서 그 다음을 준비해라. 직장은 내 현재 내 직업과 내 가족 전체를 나를 끝까지 담보할 수는 없다. 그건 착각이다. 그리고 그 다음 직업기에서는 뭘 하냐? 내가 진짜로 행복한 삶을 살 수가 있는 거예요. 여기 직업기는 그냥 오는 게 아니고 그동안 준비됐던 게 다음 단에 나오는 거예요. 어떤 친구들은 미리 찾은 거죠. 학생 때부터. 그러니까 아까 학생이 제일 많이 후회하는 게 뭐라고 그랬어요? 진로 설계 못한 거예요. 그때부터 찾는 거야. 난 아나운서가 될 거야. 열심히 했어. 직장기. 그다음에 직업기까지. 그래서 여기까지 이어지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나중에 자유기에서는 그야말로 행복한 삶이 유지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얘기를 여러분 자녀분들한테 꼭 전해주셔야 돼요. 여기 계신 분들은 다 준비가 끝나신 거죠? 에? 왜? 말씀을 한번 해보세요. 왜 이러십니까? 에? 에? 어떠세요? 준비는 끝나시지 않았어요? 아직은? 우리 선생님은? 저도 여태까지 왔지만 아직 덜 된 것 같아요. 아직 덜 된 것 같죠? 그러니까요.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만 직장인들은 늘 착각을 하지만 반드시 직계에서 물러날 때가 있다. 그게 평균 나이 49세고 누구도 할 수 없으니 거기서 넘어갈 수 없으니 반드시 준비를 해라. 그러면 우리의 삶은 인생을 참 행복하고 아름답게 살아야 되잖아요. 의미 있게 이끌어갈 수 있을 것이다. 이런 얘기를 오늘 강의를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번 강연을 들으니까 교수님이 왜 인기가 많은지 여기저기서 왜 강연 요청이 많은지 잘 알게 됐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강연을 들으면서 이 사소한 변화의 단초를 잘 알아보고 이게 기회인지 위기인지 잘 판단해야 된다라는 그렇죠. 생각을 하게 됐는데요. 그렇다면 평소에 내 주변에서 일어나는 모든 것들을 좀 주의 깊게 관찰해야 될 필요성도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신문이 맨날 이렇게 오잖아요, 아침에. 네. 실은 신문에는 중요한 이슈들이 다 이제 거론이 되잖아요. 네. 그러니까 신문만 잘 봐도 돈을 벌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늘 이제 어떤 위기가 터진다는 얘기는 아까 제가 시작할 때 말씀드린 것처럼 인생은 밤과 낮이 반복되기 때문에 그 위기는 반드시 다음에는 극복될 수 있는 것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시그널들을 잘 해석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네. 네. 그 시그널을 잘 해석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내 생애 주기별로 네. 주의해서 해야 될 것들을 네. 이렇게 잘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네. 특히 어렸을 때, 학생일 때 진로를 위해서 많이 탐구하는 과정이 필요하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혹시 좀 특별하게 관심을 두고 그 진로를 탐색하는 방법 같은 것도 있을까요? 제가 우리 학생들 지도할 때 진로를 그러니까 목표를 설정할 때 4가지를 하라고 주문을 해요. 네. 그게 뭐냐면 구체성, 객관성, 측정성, 실효성이에요. 그러니까 요 4가지를 갖고 목표를 설정하면 대부분 그 안에서 목표가 정확하게 설정이 되는데 네. 요게 없으면 목표이긴 한데 달성할 수 없게 돼요. 그래서 설정하실 때 4가지 구체성, 객관성, 측정성, 실효성을 갖고 설정을 하면 목표 달성하는 데 도움이 될 겁니다. 목표 달성하는 방법까지 알려주셨습니다. 네. 혹시 다음 주에는 어떤 이야기를 해주실지 미리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네네. 그래서 앞에는 이제 그러니까 우리 현실 상태를 분석을 해봤잖아요. 네. 힘들고 어렵고 준비하지 않으면 위험하고. 그 다음에는 시련이 딱 터졌어요. 네. 그런데 그동안 대응을 못했던 거예요. 네. 근데 터졌는데 이 터진 시련을 어떻게 하면 지혜롭게 극복할까? 거기에 대한 3가지 팁을 드릴 겁니다. 네. 실제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에 그렇죠. 대해서 방법이죠. 이야기를 네네. 해주신다는 거죠. 네. 네, 다음 주 강연도 많이 기대가 되는데요. 저희는 다음 주 이 시간에도 교수님과 함께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긴 시간 함께 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네.